갑자기. 그리고 저는 앞에 대본에 있는 것 중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윤 정부의 어공 80명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왜 못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단독 기사 나오긴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해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거든요.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공들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해고해야죠. 해임해야죠. 그리고 맞아요. 일 안 하고 받은 월급 다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죠. 제일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간 사람이 있죠. 그럼 처벌해야 되고요. 뭐 비서실장, 정진석. 그리고 자료 파기에 관련된 정진석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입건해가지고 이제 정진석 입건했죠. 입건을 통해서 무덤 같은 이 대통령실을 만들어낸 그러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죠.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두 사람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송 이후에 재순 씨, 제가 어딨냐고 막 찾았잖아요. 윤재순 씨, 어딨냐고. 윤재순 씨. 지금 수사 받죠?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입건이 됐잖아요.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근무했던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전결권이 비서실장까지 결재권이 가는 것도 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으로 결재권이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 중에 지금 50도 얘기하시는데 50 중에도요 정무직도 있고요. 별정직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직은 수석급 이상을 정무직이고요. 비서관부터 행정관, 행정요원들은 또 별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정직과 정무직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좀 다르고요. 정무직은 그 임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윤석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별정직은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임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에요? 그렇죠. 어공 80명이?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이고 그 별정직이라 하는 것은 행정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으로 포함되지 않는 행정관들, 3급, 4급, 5급, 그리고 행정요원들, 여기를 해당하는 건데 그들이 다시 이제 복귀해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얼굴만 타가는. 그래서 그거는 해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죠. 전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진짜 바뀌어야 될 게 하나가 이 온정주의를 주면 안 돼요. 윤석열은 아마 그걸 다 노렸을 거예요. 야, 다 파기해. 어차피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세게 못해. 그거를 자꾸 용인해 주는 순간 세금은 낭비되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지지하려면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묻고 이거 세금 국고 손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받아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뭐 오윤혜 씨가 권성징악, 일벌백계 이런 주제에서는 굉장히 특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쉬웠던 점이에요. 다 용서해줘. 전두환 왜 사면해줬죠? 저는 약간 그런 거 싫어요. 약간 저도 싫어요. 저는 진짜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정진석과 윤재수는 절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라고 얘기를 했던 저에게 또 박수도 한번 보내주세요. 심지어 이름이 두 글자나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윤재순, 윤재관 같은 집안입니다.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게 이렇게 말씀을 딱 이의자는 안 된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에서가 아니라 이 방송 우리 이제 어쨌든 하는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아니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 받는 인간들이 일을 안 할 거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버티면서. 그러니까요. 버젓이 버티면서 심지어 대통령실 빼고 나오는 과정에서 뭐 PC와 하드디스크를 파쇄를 하는데 방첩사를 불러다가 수거해 가라 어쨌다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가 아니고요. 국가를 파괴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곳입니까? 대한민국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기관들 아니에요. 그 최고의 기관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건 국가를 파괴한 겁니다. 그럼요. 물어야죠. 이 기회주의자들의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강약. 강한 사람한테 아. 약하고 조아리고 네. 약한 사람한테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보 정권이면 더 우습게 보지. 맞아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야, 이런 거 없앤다고 나 어떻게 처벌하겠어? 만만하게 군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딴 생각 못하게 진짜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네,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처벌을 이렇게 무덤 같은 대통령실을 만드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감추고 싶은 게 있었겠죠. 내란에 대한 동조 그리고 부역 이런 것들의 기록을 증거를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들이 이제 출범을 한 뒤에 이 행위가 내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를 파괴하고 대통령실을 마비시켰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란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인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거기까지 수사가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도 내란이고 네. 저는 근데 내란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때 대통령실에 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앨 만큼이냐? 그건 사실 해봐야 아는 건데 예. 그것만큼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또 하나가 당연히 우리의 또 특검 대장인 김건희 문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과 그리고 거기에 휘둘린 대통령실 직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래 뭐 이게 구린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뼈와 살을 발라내서 예. 남길 거만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구린 게 있어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발라낼 수 없는 수준인 것 같다. 워낙 뭐 광범위하게 하니까.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최상목의 쪽지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문건. 최상목이 받았던 그 문건. 그 누가 썼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썼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써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 전달하고 또 최상목에 전달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느 부처에서 썼겠어요? 대통령실이 썼기 때문에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부역하고 동조하고 함께했던 자들의 기록들이 대통령실에 여기저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문건들을 최상목에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과 봤다는 문건을 보면 단수 단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건의 작성은 또 누가 했겠어요? 그러면 최상목의 거는 대통령실로 따지면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수 단전과 관련돼서 행안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이라든가 정무수석실 이런 곳에서 그 문건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반적인 조직에서 내란에 다 동조하고 같이 부역했던 것이 그 기록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다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파괴하기 위해서 방첩사까지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별정직 공무원들 왜 안 가고 있냐, 왜 안 나가고 있냐. 네, 안 나가 왜? 이런 거를 언론에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나 또는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나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한 100명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편의를 봐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이 별정직들 그때 우리가 이전에 월급 안 받고 무급으로 일한 것도 있고 해서 다 받고 가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일을 하든지 네.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행위에는 전적으로 또 이렇게 동조하고. 아마도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제 흔적들을 보면은 네.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 구린 일들을 하는데 연루됐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예. 그것은 굉장히 폭넓은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그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하다가 이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순, 정진석의 경우에는 지금 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송하면 좀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겁대가리를 상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수사를 내란 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방첩사 동원은 저는 진짜 이게 이미 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미 다 학습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수거에 대한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또 정치에 개입하게 만드는지 방첩사는 저는 이참에 또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막 이름이 몇 번을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 기무사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기무사가 해편을 했죠. 그렇죠.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네. 그렇게 의심이 돼서 네. 실제로 이제 계엄 문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네. 있도록 예.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지금의 방첩사로 부활시키고 모든 권한을 다시 다 살려준 게 윤석열이에요. 예. 왜 그랬겠습니까? 이러한 날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지금 많은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가 윤석열은 왜 계엄을 선포하였는가? 왜 선포했냐면은 그게 야당이 무슨 뭐 여러 가지로 국정을 회방 놓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갖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죠. 훨씬 이전부터 예. 이러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왔고 총선 결과를 뒤집어서 김건희를 방어할 목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고 여차하면 나는 언제든지 간에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정권을 윤석열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내란 특검이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이제 밝혀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예. 방첩사는 그리고 제가 좀 뭐 우스갯 말씀드리면 방첩사가 무슨 회사에 예. 그 뭐 PC 관리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중국 컴퓨터 매매 업체도 아니고. 그걸 왜 갖고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방첩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없다 이제는. 방첩사를 없애면 누가 방첩을 하냐고 그러는데 네. 방첩을 하는 게 아니고 PC 관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PC 관리를 시키는데 뭐 필요합니까? 예. 윈도우 깔아주고 인터넷 연결해 주는 데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방첩사를 보면서 네. 그때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참여를 했던 저로서는 입법화 그리고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국회에 해산 요구 권한이 없는 위수령 옛날에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위수령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 위수령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엄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위수령을 했으면 얼마든지 또 한 번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없애버리는 역할 그리고 국정원법을 바꿔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를 전혀 못하게 해서 이번에 내란 사건에 국정원이 뭐 여러 가지를 하게 했지만 그걸 아주 제도적으로 거의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첩사에 관련돼서도 이번 계속 지금 국민의 그 부흥에 정말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혁들을 분명히 해야만 된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 예. 그때 방첩사에 대해서 해편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해편의 과정들을 정말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인 개혁까지도 예. 마무리하는 게 이번 예. 정부의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진짜 김건희 사랑을 위해 윤석열이 나라까지 팔아먹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예. 아까 그 외출하는 행색을 보니까 김건희에게 손길은커녕 눈길도 못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궁금해요. 윤석열이 가장 후회하는 건 무엇일까? 예.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한 거? 예. 아니면 김건희랑 결혼한 거? 뭘 가장 후회할까? 자기의 사랑을 부정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행색을 보니까. 이거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네. 한마디 덧붙이면 네. 예.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래도 네. 옷을 똑바로 입으란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어. 아 근데 안 윤석열 돌봐줘도. 그자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될까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는- 자기가 그 지금 정도 사형 생각-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 정도는 좀 고민하지 않을까? 뭘 후회할까? 뭘 후회할까? 네. 그러게요. 저는 집에 있기 눈치 보여서 쫓겨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집에서 방구를 많이 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하도 아니면 이미 술이 좀 많이 돼서 네. 빨리 좀 내보내서 산책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윤혜 씨가 또 명언을 주셔가지고 저희 네. 제작하는 팀 입장에서는 네, 무기징역 될 때 한번 물어보죠. 가장 지금 이 순간 후회하는 게 무엇일지. 예, 네. 아주 뭐 네. 끝내주는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제 오늘 댓글창이 생각보다 금요일 방송보다는 동접자에 비해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그러니까 채팅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싸우시지 마시고 예, 진행자와 출연자분들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댓글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새끼순표님 패널 진행자들 욕하지 말고 내란당 쪽만 욕합시다. 뭐 이런 댓글 주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네. 김미나 혼자 떠드는 게 헐 듣기 좋다. 김미나 말 끊지 마라. 예, 김미나 우리 총통을 사랑해 주시는 분도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을 주신 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왔다 막 이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네. 예, 우리 야식이들을 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 또 애칭이 생겼네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야식이라고 오늘 또 아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윤혜 씨,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목요일 방송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